자, 일단 선생님들 품종을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서는 뭐 한다고요? 카타마루. 예, 카타마루가 좋은 품종은 맞습니다. 아, 왜냐? 그게 지금 일본산인 거는 아시죠? 예, 일본 거고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좋은 게 이제 사실은 저장성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중만생, 즉 저장성 양파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춥기도 하지만 여기는 제주도처럼 그런 품종이 여기서 재배되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품종은 뭐 보시다시피 모양이나 색깔이나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근데 품종 선택은 나누는 거는 실제로는 기상 온도도 문제지만 사실은 낮 길이, 그러니까 양파 구가 고른 거는 낮 길이하고가 아주 상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 길이하고 온도에 따라 지금 품종이 결정되고요. 요거는 직접적인 재배하고는 상관없는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황색 양파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색, 즉 적색 양파를 일부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색 양파 저거는 저장이 안 돼서 못 써,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초기에 저장성이 나빴던 것도 맞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존의 카타마루처럼 저장성이 좋은 적색 양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적색이기 때문에 저장성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양파는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붉은색 양파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품종이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렇지 빨간색 이꼬르 저장성 없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아마 20년도쯤이 될 거예요. 양파, 이게 15kg 망인데 거의 이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예, 굉장히 이해가 잘 됐는데 이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요게 850에서 900g짜리를 이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책상 위에 몇 개를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이때쯤 되니까 벌써 썩어요. 그러니까 크면은 분명히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빨리 썩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소비자는 큰 거를 원해서 우리 농민도 큰 거를 하면은 돈은 더 받는데 이거를 저장하고 유통하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썩더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0cm 이상은 저는 시장에 못 나오게, 아예 생산을 안 하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료 많이 주고 물 많이 주고 크게 키우려고 노력 안 하고 적당한 크기를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할 거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큰 게 돈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앞서도 얘기했던 해 길이하고 품종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는요, 낮 길이가 한 10시간, 11시간만 되면 구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 양파 카타마루를 제주도 가져가서 따뜻한 데 둔다 하더라도 구가 빨리 안 크죠. 그 이유는 낮 길이가 카타마루가 이게 크려면은 거의 13시간 반 이상 돼야 구가 큽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거의 4월 하순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가 크는 데는 낮 길이가 중요하다는 것만 하시고요. 이건 뭐 일반 특성인데 아시다시피 생육 저거는 18에서 한 20도, 21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해온도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 10도는 이거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바깥 기온이 그러면 영하 9도, 10도 되면 양파가 다 얼어 죽냐? 그거는 아니고, 땅 속의 온도가, 그리고 지온이 그렇고, 그리고 지온이 그렇더라도 얘가 적응을 하면은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긴 합니다. 쉽게 잘 죽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따도 얘기했지만도 어쨌든 이 pH,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양파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때 할 일을 하자. 아주 쉬운 말이죠. 제때 할 일을 하자. 근데 그 제때라는 게 참 어렵죠. 일단 뿌리 부분. 양파 뿌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양파 뿌리가 어때요? 굉장히 크고 억세고 엄청 많죠. 왜? 우리는 다 물병에 양파 뿌리를 한 번씩은 다 봤죠. 그거는 물에 꽂아놨으니까. 또 하나, 여기도 보시면 뿌리가 어때요? 잔뿌리가 아니고 뭐죠? 굵은 뿌리가 쭉쭉 내렸죠. 근데 저게 저 모습을 보고, 양파가 굉장히 비료나 양분, 물이나 엄청나게 흡수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근, 이거 길게 내려온 걸 저걸 직근이라 그러는데, 저 직근에서는 바로 양수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지금도 보면은 다시 옆에 잔뿌리가 나서 그 잔뿌리에서 양수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근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뻗는 잔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대부분 30cm 이내에 있고 연약하다 그러죠.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잘 뚫고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또 하나, 대부분이 얕게 되어 있다는 거. 깊이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물 주는 거라든지, 이게 대부분의 물을 어떻게 줘요? 이게 상황이 다 다르지만 물을 우리는 굉장히 생각보다가 봄 되면은 자주 주죠. 원래 한번 푹 물을 주면 이게 최소한 열흘에서 한 보름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인 논토양은 그나마 일환간수를 해도 되지만 밭토양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천근성이다. 그리고 이거는 기상이고, 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시면은 정식기, 지금은 이제 파종기지만, 파종기에는 첫째, 짤록병. 그죠? 두 번째, 잘 키우다가 태풍이나 이 강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 지금 아직은 밭에다가 이렇게 많이 뿌리시는데, 지금 무안이나 한평 주산지에 가면은 지금 기계 정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계 정식을 하려고 바깥 노지 육묘를 하니까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그 지역에는 어떻게 가고 있냐 하면은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줘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육묘를 합니다. 더구나 뿌리를 땅에 안 닿게. 뿌리를 땅에 안 내리고 공중육묘라 그래서 밑에 깔판을 받치고, 요즘은 지금 그 육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그쪽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뿌리로 하면 요즘 말하는 이 녹균병이나 시드름병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하고 기계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결주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 정식기 월동제는 주로 이제 늦게 심을 때, 늦게 심고 싶어서 심는 게 아니고 뭐죠? 바짝만 해야 되는데 비 오면 바짝만이 안 돼서 못하죠. 이제 그런 부분. 나머지는 일단 날씨 문제니까 그렇고, 이거는 여가 전북이죠. 근데 저는 참 이 통계를 보면서 전남이 전국 양파의 거의 한 40%가 넘거든요. 특히 무안은 한 개 군이 우리나라 전체 양파 면적의 한 15%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수량을 보면 전남이 가장 낮아요. 단위 면적당 수량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기상이 지역적으로 너무 다르더라.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론을 약 치면 드론 약하고 일반 약하고 차이점. 그러면 일반 약을 드론으로 치면은 약이 안 나가요?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참 많으신데, 드론으로 칠 수 있는 약제는 새로 만들어진 약제는 아닙니다. 새로 농약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농약 개발 못 합니다. 워낙 고가라서. 그래서 외국의 원재를 들어오는데, 그러면 드론으로 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존의 약제 중에서 물리성이 우수한 거. 드론으로 친다고 해서 우리가 농약 값이 절약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농약은 똑같습니다. 300평에 예를 들어
500ml 한 병, 그러면 드론도 한 병이에요. 다만 우리가 300평에 이 약대 들고 치는 거는 한 그 뭐 150에서 200리터 친다 그러면 드론으로 치는 거는 한 3,000평에 16리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농도로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입자가 가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드론이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농약회사에서 기존 약재 중에서 요 정도 물리성이면은 입자가 가늘게 나가니까 드론으로 쳐도 된다고 한 게 여기 무인 항공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재 중에서 분리해 놨을 뿐이지 새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다는 거고요. 입마른 병은 이제 우리 마늘 입마른 병은 뭐 많이 나오지만 양파 입마른 병은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지난해 많이 나왔던 거고, 이제 원래는 18년도에 한 번 나오고 사실은 바닷가 쪽에 상습 안개 지역에는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16년 10월 달에 육묘상에서 나왔다가 얘가 18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년을 쉬었다가 하여튼 대대적으로 됐는데 이게 입마른병 증상이고요. 예. 원래 우리가 양파가 도복되고 쓰러지고 잎이 마를 때 잎이 널널하게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말라야 되는데 얘는 걸리면 도복되고 얘가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싹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마르면서 어떻게 말라요? 잎이 새까마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걸림과 안 걸린 거의 차이고, 예, 이거 이제 1차 녹균병이 이게 온 거고, 여기 이제 입마른병하고 같이 온 거고요. 이것도 같이 온 거고, 예, 이게 이제 녹균병에서 말라 죽은 모습인데, 이 정도, 요 날짜가 언제 찍었냐 하면은 제가 5월 10일경 찍었습니다. 아직 수확하려면 20일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20일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벌써 잎이 도복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량 감소가 엄청 많았다. 잎이 어때요? 이렇게 회색처럼, 회색하고 거무스름하게 마르잖아요. 자, 이 모습. 여기에 제가 5월 10일 날에 이제 찍었는 건데, 구가 얼추 굵었죠? 모양이 둥굽니까? 길쭉하죠? 그러면 이 길쭉한 모양 보고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길쭉하면 양파가 제대로 굵은 건가요? 왜 길쭉해요? 양파가 길쭉한 이유. 우리 양파는 처음에 구비대기가 있으면 초기에는 아래 위로 큽니다. 나중에 옆으로 크는데, 사실 농사 지었는 밭에 가서 양파 모양만 보고도 이분이 관리를 어떻게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길쭉하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대로 관리가 됐어. 근데 이분은 잎이 빨리 망가진. 왜? 잎이 빨리 망가졌으니까 후반기에 크지를 못해서 길쭉해졌고, 그러면 같은 동그란 품종을 한 집에는 동그랗게 나왔고 한 집에는 납작해졌어. 왜? 이분은 구비대 초기,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아마 4월 하순부터 5월 한 초까지 구가 한창 아래 위로 클 시기에는 분명히 물을 안 줬거나 뭐가 탈이 생겨서 아래 위로 못 크다가 후반부에 제대로 해야 하니까 옆으로 커져 버리는 거죠. 이제 사실 이 구 모양 하나만 보고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농사 지었다 하는 거는 사실 알 수 있어요. 파종을 아마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혹시 파종할 때 종자가 제대로 된 건지 발화율을 테스트 해 보셨어요? 안 하고 샀는 거 그냥 뿌리셨죠? 근데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 종자 자체는 발화율이 잘 되는데 내가 밭에서 뭔가 내가 잘못해갖고 양파가 안 올라오는지, 아니면 나는 잘했는데 양파 종자 자체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자를 물에 한두 시간 담가 넣었다가 젖은 키친타올이나 화장지에 이렇게 싸서 방 안에 두면 거의 우리 발화 적온이 됩니다. 20몇 도씩 되니까. 그래서 사실 8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5, 6일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0개를 헤아려서
테스트 했다면 그 중에 몇 개가 나온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업 사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양이 많으신 분들은 발화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를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싸서 뭐 물을 맨날 줄 수는 없으니까 지퍼백이나 비닐에 이렇게 싸놓으면은 됩니다. 자, 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종자 준비를 한 캔으로, 그게 한 홉이죠. 이걸로 100평을 심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150평 정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과거에는 종자값이 쌌으니까 뭐 여유있게 사서 많이 뿌린 다음에 좋은 묘만 골라서 심자주의였어요. 근데 요즘 종자값이 거의 15만원, 16만원 하죠. 한 홉에. 워낙 비싸니까 종자를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고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육묘상 조건으로서 결국은 내가 자주 가봐야 되는데 멀면은 사람이 덜 가잖아요. 자주 가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들고, 여기는 육묘를 논에 합니까? 밭에 합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자, 그러면 육묘상을 태양열 소독은 다 하시는 거죠. 혹시 안 하시는 분 없는 걸로. 태양열 소독은 이제 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7월 하순쯤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덮어서 그때 뭐 탭이나 석회들 넣으면 더 좋고, 정 안 되면은 그냥 로타리만 쳐서 수분 맞을 때 비닐만 씌워도 됩니다. 온도만 올라가면 죽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녹균병 피해는 없어진다. 다만 이 바사미드 토양 소독제로는 좋습니다. 이게 물하고 만나서 가스가 나와서 땅속에 있는 모든 균을 싹 죽여버립니다. 일부 잡초까지 죽여버리니까 좋은데, 이거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가스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로타리를 쳐서 토양 중에 있는 가스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혹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렇게 전면을 덮는 게 맞죠. 그래야 전체가 다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덮으면 얘는 죽고 통로 거는 안 죽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비닐 걷고 요게 그냥 뿌려버리는 거. 물론 일반 육묘 같으면, 일반 소독 같으면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미드를 했다면은 이거는 불안하다. 왜? 땅속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덮으면은 안 된다. 이게 사실 시험장 앞에 있었던 건데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맨날 해마다 이렇게 덮어서 몇 년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주인이 있길래 가서 왜 이래 덮냐? 그랬더니 넓은 비닐 구하기는 싫고 이거는 맞춰야 되거든요. 주문 제작이니까. 근데 이거는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니까 편하다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로에 있는 균은 안 죽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별 말은 안 해. 그래서 그러면 그분 얘기가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좁은 비닐이더라도 이렇게 빈틈없이 묻어라. 이렇게 해야 통로까지 균이 죽지. 통로에 균이 살면은 여기 균이 일로 안 가나요? 더구나 짤록병이나 녹균병 같은 경우는 바로 옮겨가죠. 비 한 번 오면. 그래서 비닐 덮을 때 금년도는 혹시 이렇게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 달라는 거고.